사람들은 그를 조선 축구왕 민흥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공을 잘 차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작은 고을, 민흥이라는 소녀는 공차기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길가의 둥근 돌만 보아도 민흥은 발끝으로 툭 차보았습니다. 집단을 단단히 묶어 만든 공은 민흥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힘껏 찬 공은 늘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골문 앞 헛발질이 이어지자 아이들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민흥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마음속은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흥의 발걸음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민흥의 아버지 손태사는 한때 전국에서 이름난 공차기 선수였습니다. 큰 경기에서 다리를 다친 뒤 손태사는 더는 선수로 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명선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뛰어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손태사는 대꾸 대신 다음 날부터 아들을 새벽마다 깨웠습니다. 닭이 울기 전 어두운 산길을 달렸습니다. 산길을 마치면 모래밭에서 오른발로 100번 공을 찼습니다. 이제 오른발이 끝나면 왼발로도 100번을 애체했으니 민흥이 주저앉으면 아버지는 상대는 한 걸음 더 달린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쌓여도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여전히 긴장했고 실수를 두려워해 공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민흥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느냐고. 손태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잘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오늘 못한다고 내일도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흥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공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몇 해가 흘렀습니다. 10번 중 한 번도 못 맞히던 공을 이제는 원하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느렸던 발은 빨라졌고 왼발도 민흥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태사는 여전히 아들의 좋은 슛에서도 부족한 점만 말했습니다. 민흥은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날 고을에서 가장 큰 공차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민흥의 팀은 결승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골문 가까이 달려가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중의 함성에 민흥은 직접 골을 넣고 싶어졌습니다. 민흥은 패스하지 않고 슛을 날렸습니다. 이 공은 골대를 크게 벗어났고 상대에게 역습의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결국 민흥의 팀은 한 점 차이로 패했습니다. 동료들은 실망했고 관중의 환호는 곧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민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손태산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태산은 물었습니다. 왜 동료에게 공을 주지 않았느냐?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는 말에 민흥은 공차기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흥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온 작은 소리에 민흥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손태사는 작은 촛불 아래 민흥의 낡은 신발을 꿰매고 있었으며 곁에는 젊은 시절에 공과 상패를 넣어두던 빈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모두 팔았느냐고. 손태사는 지나간 영광보다 아이의 전국대회 길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뒤에서 모든 말을 들은 민흥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흥은 아버지보다 먼저 마당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민흥의 발에는 밤새 아버지가 고쳐준 신발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민흥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달라고. 손태사는 처음으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공을 차는 법이 아니라 경기를 보는 법부터 배우자고 했습니다. 손태사는 골문만 바라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동료의 팔, 상, 눈, 그리고 빈 공간과 흐름을 보게 했습니다. 혼자 골을 넣는 연습보다 정확히 공을 건네는 연습이 많아졌습니다. 공을 가지지 않았을 때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료가 실수해도 화내지 않고 다시 공을 건네도록 배웠습니다. 손태사는 늘 말했습니다. 공은 혼자 차도 경기는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몇 해 뒤 조선 각지의 선수들이 모이는 전국 공차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민흥은 고을의 대표로 당당히 경기장에 섰습니다. 상대 선수들은 손태산의 아들 민흥을 집중적으로 막았습니다. 민흥은 억지로 뚫으려 하지 않고 빈 곳에 동료에게 공을 보냈습니다. 민흥이 뛰면 평범했던 동료들까지 좋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발보다 경기 전체를 읽는 민흥의 눈에 감탄했습니다.
마침내 결승전. 상대는 한양에서 온 최강의 팀이었습니다. 한양팀의 주장 천무강은 힘과 속도, 기술을 모두 가진 천재였습니다. 천무강은 죽도록 연습한 민흥이 자신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천무강은 눈부신 기술로 민흥의 팀을 몰아붙였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을 때 민흥의 팀은 2점이나 뒤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3점을 만들면 된다고 민흥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후반전, 민흥의 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흥에게 수비가 몰리자 빈 동료가 첫 골을 넣었습니다. 종료가 가까워진 순간 몸을 치던진 팀 플레이가 동족을 만들었습니다. 점수는 같아졌고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공격만 남았습니다. 앞에는 천무강, 오른쪽에는 동료가 골문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민흥은 욕심 때문에 패스하지 않았던 과거의 패배를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민흥은 동료에게 공을 건넸습니다. 천무강은 그 패스를 읽고 빠르게 동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동료는 발 뒤꿈치로 공을 다시 민흥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수백 번 맞춘 움직임이었습니다. 수비수들이 오른쪽으로 쏠리며 길이 열렸습니다. 민흥은 돌아온 공을 왼발로 힘껏 찼습니다. 공은 바람을 가르며 골대 가장 깊숙한 곳에 꽂혔습니다. 승리의 함성 속에서 민흥은 자신에게 공을 패스해준 동료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민흥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자 손태사는 아들을 끌어안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잘했다. 노력과 동료에 대한 믿음이 민흥을 축구왕으로 만들었습니다.